스코틀랜드에는 거의 한 세기 동안 감춰져 있는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1933년부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흐네스라는 유명한 호수의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괴물을 보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6일, 이전에 여러 번 실패했던 시도들 이후 전 세계 각지에서 온 200명의 전문가들이 로흐 네스 호수 괴물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지만 결국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근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충격적인 발견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로흐네스 호수 괴물이 물 위로 떠오르는 장면을 담은 15초 분량의 영상이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로흐네스 호수의 바닥에 숨어있는 괴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일 수 있을까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진실이 지금부터 밝혀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진 호수를 포함한 가장 무서운 5개의 죽음의 호수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흐네스는 스코틀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이며 길이는 3km이고 너비는 거의 3km에 달하며 호수에서 가장 깊은 곳은 무려 272m에 이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595년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였던 성 콜룸바가 순례 동료 중 한 명을 공격하던 물속 괴물을 쫓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호수 아래에 있는 괴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에 대한 증거가 등장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스코틀랜드 북서부 산악 지역에 거주하던 알루미늄 회사 직원 휴 그레이는 1943년 11월 12일 교회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로흐네스 호숫가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휴 그레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즉시 꺼내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 사진은 이후 영국의 신문 데일리 레코드에 처음으로 실렸고 로흐네스 호수 괴물의 존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로부터 3달 후 스코틀랜드 언론은 로흐네스 호수를 방문했던 영국인 부부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길이가 8m가 넘는 거대한 생물을 목격했다고 말하며 그것이 바로 내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명의 관광객에 따르면 그 생물은 코끼리의 코와 비슷한 길이 3에서 4m의 긴 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생물은 도로를 가로질러 기어간 다음 덤불을 지나 결국 호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증거가 되는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1934년에 찾아왔습니다. 런던에 사는 한 의사가 촬영한 내시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생물을 찾기 위한 탐사를 벌였지만 모두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수년이 흐르면서 내시의 실체에 대한 수많은 가설이 생겨났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생물은 플래시오사우루스라는 고대에 존재했던 해양 파충류 계열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종은 이미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학자들의 추측일 뿐입니다. 약 용변 600만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생물들이 로흐네스 호수에 살아남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생물들은 1만 년 이상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이전에는 로흐네스 호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스코틀랜드 전역이 두꺼운 얼음층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떤 추측에 따르면 이 생물은 로흐네스 호수로 흘러드는 강이 상류인 북해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해에서 내시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동물이 관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내시가 파충류라면 숨을 쉬기 위해 자주 수면 위로 올라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배제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추리소설 작가 손자 델종글은 로흐네스 호수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호수 바닥의 토탄이 광합성 과정을 느리게 만들어 생물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의 생산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로흐네스 호수의 물은 300kg 이상의 동물에게 충분한 먹이원이 될 수 없습니다. 2019년에 스코틀랜드의 호수에서 채취한 환경 DNA에 대한 분석은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의 유전학자인 닐 게멀 박사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상어, 메기, 철갑상어와 같은 종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시는 이러한 물고기 종류가 아니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로흐네스 호수 괴물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SNS상에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올라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영상은 한 어부가 자신의 딸과 함께 로흐네스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중 딸이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부는 그물이 올라오는 중 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배 뒤쪽을 가리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딸이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고 그곳에 어떤 생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부의 딸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 직후 한 생물이 갑자기 수면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생물은 마른 목골 모양의 지느러미 4개와 매우 긴 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 많은 사람들은 그 생물이 유명한 로흐네스 호수 괴물과 닮았다는 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부는 자신과 딸이 생물을 다시 찾기 위해 수색했지만 추가적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괴물에 대한 전설은 스코틀랜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로흐네스 호수 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실수로 닿으면 마치 돌처럼 굳는다고 전해지는 호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세계에는 그런 호수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탄자니아에 있는 나트론 호수입니다. 나트론 호수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붉은색 물입니다. 이 색은 특정한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 것입니다. 이 독특한 색깔 덕분에 많은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이 인상적인 장면을 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사실 나트론 호수는 염호입니다. 이는 물이 호수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은 증발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이 증발하게 되면 높은 염분과 다양한 광물질이 남게 됩니다. 이 원리는 사해나 미국 유타주의 염호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호수들과는 달리 나트론 호수의 물은 나트론 함량이 높아 강한 알칼리성을 띱니다. 이 호수의 가혹한 환경은 인근 화산 올토인요, 랭가이에서 흘러내리는 용암이 지류를 따라 호수로 유입되면서 형성됩니다. 나트론 호수의 pH는 10.5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암모니아 수준의 높은 알칼리도와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적응하지 못한 동물들에게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학과 같은 일부 생물들은 특별한 능력을 통해 이 호수 주변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영국 레스터 대학교의 생태학자 데이비드 하퍼에 따르면 운 나쁘게 나트론 호수에 빠진 생물들은 소금과 광물질로 뒤덮이게 되고 석화된 것처럼 딱딱한 형태로 굳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들 때 사용했던 나트륨 탄산염이라는 침전물도 나트론 호수에서 발견되며 이는 호수에 빠진 동물들의 시신을 자연적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시신이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트론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면 그러한 동물들의 시신이
호숫가로 떠밀려옵니다. 대부분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몸 전체가 두꺼운 소금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 중 오직 홍학만이 짝짓기를 위해 나트론 호수를 자주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이 극한 환경에 면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운이 나쁘게 물에 빠진 개체들은 역시 광물질에 의해 뒤덮여 마치 자연석 조각처럼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소금에 뒤덮인 동물의 시신 외에도 나트론 호수는 1만 9천 년에 이르는 역사를 간직한 목격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에팔레치안 주립대학교 소속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호수 주변의 부드러운 진흙 위를 걸을 때 생긴 발자국이 이후 침전물이 마르면서 굳어지고 그 흔적이 완벽하게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일부 진흙층은 플라이스토세 시대부터 인류 조상의 발자국을 나트론 호숫가에 남기고 있습니다. 높은 온도와 많은 염분 농도로 인해 나트론 호수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은 반드시 전문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야만 안전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위험성이 너무 높아 일반인에게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는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아름다운 호수가 무서운 장소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키부 호수는 르완다와 콩고 민주 공화국 국경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 호수는 우뚝 솟은 화산들과 푸른 산비탈, 그리고 차, 커피, 바나나 농장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키부 호수의 수면 아래에는 수많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 호수는 여러 개의 수층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깊은 층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로 포화되어 있습니다. 키부 호수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두 호수인 요스 호수와 모눈 호수는 지난 50년 안에 실제로 분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출은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며 산소 결핍을 일으키는 무거운 기체구름을 형성해 인근 지역의 인간과 동물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1986년 요스 호수가 분출했을 때 거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마을로 퍼지면서 약 2,000명이 사망했고 인근의 4개 마을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과학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점은 키부 호수가 요스 호수보다 길이는 약 50배, 깊이는 2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수는 현재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네소타 둘루스 대학교의 호수 연구 전문가 세르게이 카체프에 따르면 키부 호수는 복잡한 수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층부 약 60m는 지속적으로 혼합되지만 그 이하의 수층은 층을 이루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약 302킬로미터의 이산화탄소와 58킬로미터의 메탄가스가 키부 호수의 바닷물 속에 용해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고농도에 노출되면 독성이 있는 황화수소도 소량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체들은 수면 아래 약 259m 깊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키부 호수 내에 용해된 기체 농도가 100%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요스 호수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 분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키부 호수의 포화 수준은 6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호수를 점점 끓어오르는 물 냄비에 비유하며 겉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지질 조건이 갑자기 바뀌면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키부 호수에서 기체 분출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방출된 기체는 호수 위에 두꺼운 안개층을 형성하며 날씨와 지형에 따라 수일에서 수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키부 호수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 산소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재난에 대응하고 동시에 키부 호수의 기체를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르완다 정부는 키부앗 발전소가 메탄가스를 추출하여
국가 전력망에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 방법이 키부 호수의 구조에 교란을 일으켜 분출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안전한 대안으로 호수 내 메탄가스를 희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현재의 속도대로라면 르완다 정부가 키부 호수에서 대부분의 메탄가스를 제거하려면 수세기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호수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네 번째 무서운 호수는 루프쿤드 호수입니다. 이곳에서는 과학자들이 얼음 밑에서 809 이상의 인간 유골을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해골 호수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호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83년 전 인도 출신의 산림 관리인이 우타라칸드 주에서 루프쿤드 호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호수는 깊이 약 2m이며 해발 오봉지 9m의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으며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프쿤드 호수가 처음 발견된 1942년 해당 지역의 눈과 얼음이 일시적으로 녹으면서 호숫가 주변에 흩어진 약 200구의 인간 유골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다양한 크기와 성별의 유골들을 추가로 발견했고 총수는 800구가 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퍼져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루프쿤드는 매우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고 인적이 드물어 그곳에서 수백 구의 유골이 발견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과학자들은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04년 한 국제연구팀이 루프쿤드 호수의 유골들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유골과 함께 유리 팔찌, 반지, 가죽 신발, 대나무 지팡이 등의 유물을 발견했으며 이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이동하던 집단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루프쿤드 호수의 유골을 검사했을 때 많은 두개골 위쪽에 깊은 균열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처는 눈사태나 낙석에 의한 손상과는 다르며 위에서 떨어진 둥근 물체에 의한 결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흔적을 바탕으로 나온 초기 가설은 갑작스럽고 강력한 우박 폭풍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800명 이상이 도망치지 못하고 심각한 외상으로 목숨을 잃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문점은 왜 이 사람들이 루프쿤드처럼 험하고 척박한 곳에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루프쿤드 호수에서 발견된 800구가 넘는 유골 중 30구 이상은 특별히 보존 상태가 양호했으며 모발과 손톱 같은 연조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표본들은 하이데라바드의 한 연구소로 보내져 DNA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두개골에는 전두부에 작은 돌출뼈 같은 특징이 남아 있었으며 이 점은 연구자들이 그들의 기원과 체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추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루프쿤드 호수에서 연구된 309의 유골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하나는 체격이 크고 이란 계통일 가능성이 있는 그룹이며 다른 하나는 인도인과 유사한 소형 체격의 그룹이었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낮은 온도에서 보존되기 때문에 루프쿤드의 뼈는 1년에 한 번씩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이 호수를 방문하면 연구 후 과학자들이 유골을 원래 위치로 정성스럽게 되돌려 보존과 장기 연구에 활용하고 있기에 여전히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프쿤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해발 잼 하삼이 50m에 위치한 로하중 마을에서부터 시작되는 가파른 산길을 통과해야 하며 5일간 밀림을 지나고 다시 높은 산을 올라야 호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의 목적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5번째 무서운 호수는 도미니카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모른트루아 피통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끓는 호수입니다. 끓는 호수는 도미니카의 수도 로조에서 동쪽으로 약 10.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회청색의 물이 거품을 내며 가득 차 있고 보통 수증기 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끓는 호수는 폭이 약 60에서 75m로 뉴질랜드 로토루아 근처의 와이망구 계곡에 위치한 프라잉팬 호수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열수호입니다. 끓는 호수의 물은 지하의 용암에서 방출되는 가스로 인해 항상 약 90도씨의 온도로 끓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1875년에 도미니카에서 일하던 2명의 영국인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해 말 현지 정부는 한 식물학자와 그 호수를 처음 발견한 2 영국인 중 1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이 자연현상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끓는 호수에서 물의 온도를 측정했으며 모든 지점에서 물의 온도가 항상 82도에서 92도 사이였지만 중앙부는 끊임없이 끓고 있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호수의 깊이는 최소 60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끓는 호수의 물은 이 지역의 강수량이 상당히 높고 2개의 작은 계곡에서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은 지하로 스며든 후 용암과 접촉하여 끓는 온도까지 데워지며 이로 인해 수위는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끓는 호수는 1880년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화산 분출 이후 한때 사라졌으며 그 자리는 온천수와 가스가 분출되는 분기공으로 변했습니다. 약 2005년경 이 지역 표면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때 땅이 갑자기 10m 정도 꺼졌으며 단 하루 만에 호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모른트루아 피통 국립공원은 활화산이 많은 지역으로 약 7,000헥타르의 면적에 5개의 화산과 수십 개의 온천, 가스 분기공이 분포해 있으며 연중 내내 물이 끓고 있는 끓는 호수가 가장 주목받는 명소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전문가들은 1880년에 발생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끓는 호수 근처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소개하고자 했던 5개의 무서운 호수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눌러주시고 채널에 더 흥미로운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